같이 책 읽을까요? 허브스 낭독회. 허브스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허브스 낭독회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부에서 기획,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5시에 업로드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우진 작가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앞으로 3명의 아나운서가 돌아가면서 진행할 건데요. 3주마다 한 권의 책을 각자의 시각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책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읽고 싶은 책은 많아서 앞으로 읽을 책 리스트에는 가장 조금 보태서 책이 한 100권 정도 있는데요. 정작 정말로 읽게 되는 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도 책을 읽고 저처럼 책을 읽고는 싶지만 좀처럼 읽을 시간을 내기가 힘든 우리 청취자분들도 책을 읽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허브스 낭독회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 라디오 소개는 마치고 책 읽어볼까요? 오늘은 앞서 소개한 대로 우진 작가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요즘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많죠. 이 책도 자기계발서입니다. 같은 장르의 다른 책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이 책은 성공한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부터 일을 대하는 태도까지 총 6가지 태도에 대한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당황할 때가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잖아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편지의 일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멍신에게.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아빠에게 자주 들었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평소에 일처리를 조금 바보같이 할 때가 있어. 며칠 전에는 낮에 우편으로 붙였어야 할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만 거야. 사실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 보냈어도 될 일이었지만 나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저녁에 1시간이나 차를 운전해 우체국에 다녀왔단다. 너는 휴대폰 알람 기능을 설정해놓고 우체국을 지나가는 길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아빠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일을 하는 김에 겸사겸사 처리한 일은 실수가 많기 마련이야. 어떤 일은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해. 그래서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일을 할 때 지키는 원칙이란다. 아빠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자 한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어. 너는 좋은 운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스스로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신은 왜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할까? 사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기량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돼 있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신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게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실수가 성적이나 일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단다. 반면 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존재며 자기 자신은 신이 계획한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더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게 돼.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언정 여러 실패 요인들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단다. 다시 말해 신의 총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풀이 과정을 모두 적으며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당연히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 신이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다 읽으면 재미없죠? 여기까지만 읽고 앞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책에 실려 있는 많은 편지 중에서 이 편지를 소개한 건 읽으면서 양심이 콕콕 찔렸기 때문일까요? 저도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미련하게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거다. 이런 말이요. 사실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특히 저는 성격도 급하고 무엇이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는 주의여서 항상 중요한 일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나누고 결국 덜 중요한 일은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일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항상 생각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꾀를 부린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자고. 저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었으면 현명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저의 자만이었다는. 사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분명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결과보다 좋을 순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찰떡 같은 비유를 들자면 토끼와 거북이가 아닐까요? 물론 토끼가 중간에 잠들지 않고 열심히 결승선을 향해 달렸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지 못했을 게 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동화 속 경주에는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토끼는 셀 수 없이 많고 그보다 빠른 치타도 말도 살고 있다는 걸요. 우리 앞으로는 내가 가장 느리다는 겸손과 함께 거북이 같은 태도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읽은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재밌었나요? 저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보단 소설을 더 좋아하는데 편지를 묶어놓은 형식이라 편지받는 기분으로 읽었어요. 편지는 언제 받아도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편지 외에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편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수학의 진짜 쓸모,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등 평소에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봤을 법한 주제들도 있으니 궁금하다면 편지받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헙스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고송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HUBS